레이첼 맥아담스 전설의 알바생 썰 있잖아요. 남상미밖에 모르는데. 한양대 롯데리아. 갈게요. 하나, 둘, 셋. 삐까. 이제 좀 맞는데? 봄입니다. 저희가 지금 네 번째 작품을 오늘 하게 되었는데, 저희 겨울에 시작해서 봄꽃이 필 이 시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또 피카무드의 소니, 손재현 배우와 마포구청계 샛별 고양이손 대표님, 하이석 대표님과 함께입니다. 봄꽃이 핀다고 했는데 사실 다 졌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오는 길에 보니까 다 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딱 비 오기 전날에 꽃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그냥 술 마시러 갔다 왔더라고요 또. 아니에요. 꽃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그 꽃 얘기가 함께 제 얘기할 게 있는 게, 구독자 100명이 저희 셰인럽 나갈 때 넘었고요. 그리고 셰인럽 1편이 5,000이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그래서 오늘 커피는 연출님이 샀습니다. 짠이나 하시죠. 네, 마셔야지. 돌려서 마셔야 될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좀 이게 좀 알아야 될 얘기가 있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 좀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될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가고 있을 거예요. 꿈별님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연극을 보았다가 어찌어찌 연결되어서 영상 3편까지 다 보았는데, 분위기, 화면 전환 등을 이용해서 좀 더 활기찬 진행 전개를 하면 시청자들이 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활기차게. 파이팅 해볼게요. 또 저희 거 홍보하신다고 코타키나발루를 다 넣으셨다고. 피카무드 홍보하러. 뭐 걸그룹 예능을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다녀온 게 아니신데요? 조명치러. 조명 감독으로 간 거는 또 처음이시겠네요. 이렇게 조명 감독으로. 네네네. 저희랑 하시면서 더 잘 되는 느낌. 예. 맞죠? 네, 맞죠? 그게 제가 기운이 좋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오늘은 저희 연출 PD님의 요청으로 로맨스 스테디셀러인 어바웃 타임을 함께 할 거잖아요. 저 연출이 거의 로맨스 덕후이자 거의 로맨스만 보는 거의 로맨스만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좀 봤는데, 제가 제일 나중에 본 사람이니까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번처럼 따님한테 해주시듯이. 모태솔로 팀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로부터 놀랄만한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된다.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꿈을 위해 런던으로 간 팀은 우연히 만난 사랑스러운 여인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팀.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완벽해질수록 팀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과연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전부 다 낫네. 딸한테 연습을 그래요? 하고 오신 거. 고마워요. 그럼 제가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웃 타임은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 브릿진 존스의 일기 등을 만들어낸 영국 로맨틱 코미디의 귀재인 리처드 커티스가 연출 및 각본 제작을 맡았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팀 역에는 도널 글리슨, 여자 주인공인 메리 역에는 레이첼 맥아담스가 출연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정보였고, 이거가 어쨌든 영국에서 엄청 잘 된 영화 축에 속하고, 손익분기점 훨씬 넘겼고 한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맨스 작품 이런 거 치면은 거의 먼저 1년에 뜨는 작품 중에 하나라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 작품이다 해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매력,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더 추천 이런 식으로 아마 또 오늘 활기차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작품의 매력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골고루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강하잖아요. 가족 얘기가 늘 영화를 하면 빠지지 않는데,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 들어있고, 또 걷다가 또
전면에는 이 팀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 얘기가 달달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볼 때는 사랑 얘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굉장히 달달한 로맨스 느낌이 났는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점점 가족의 진실한 사랑, 뭐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해서 마치 우리 당의정이라고 하는데요. 쓴 약을 먹을 때 겉에 이게 설탕 같은 걸 발라가지고 잘 먹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달하게 시작해서 먹다 보면 어느새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시작부터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당의정. 처음 들어봐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약에 써있는 제가 아는 건 영의정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영의정. 예, 그러면 혹시 다들 영화를 2013년도 개봉하고 바로 보신 건가요? 이 비행기에서 저는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비행기에서 오는 그게 처음 보신 거예요? 코타키나발루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봤고요. 저는 아니에요. 2013년에 안 봤던 것 같아요. 저도 2013년에 안 봤습니다. 저는 한 1-2년 개봉하고 1-2년 뒤에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선생님이 막 다 같이 틀어주셨었거든요. 공부 안 하고? 오케이. 그랬는데 이제 이거 한다고 최근에 저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느꼈던 설렘 포인트랑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나이 살짝 먹고 보니까. 저는 영국 그 나오는 배경이 이게 매력적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영국 배경이 저 호주 살 때 앞집 살던 가족이 살던 고향이더라고요. 콘웰. 엄청 좋다. 휴양지다. 놀러 와라. 그랬는데 못 갔죠. 잘 지내니?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생각하고 보니까 걔들이 사는 곳이라 생각하고 보니까 조금 좀 보는 재미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게 그 영국 영화 특유의 느낌이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약간 보면 카메라가 다 핸드헬드로 찍은 느낌이라 살짝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앵글도 막 되게 가까이 가지 않아서 거리를 지켜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관찰적인 느낌도 나고 하는데 그런 영국의 특유의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게 많이 묻어나는 것 같고 그냥 사운드적으로는 그 배경이 되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마루가 이렇게 삐걱삐걱 거리거든요. 이게 그런 게 보통은 이제 되게 지저분하다고 다 뺄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오래된 주택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라서 그런지 다 살렸더라고요. 거기가 그 팀의 집 옛날 런던 팀집 팀집에서 보면 걸을 때 보면 그 마루 소리가 삐걱삐걱 나요.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영국스럽다라는 건 어떤 거죠?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워낙 오래된 나라이기도 하고 뭐 식민지도 있고 되게 잘 나갔던 나라이기도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자그마한 가든이 있고 그거를 잘 가꾸면서 그냥 소소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오셔서 좀 느낌이 다른가 보다. 제가 이제 짧게 한 4일, 일주일 정도 교육받으러 영국을 갔을 적이 있는데 영화에서 보는 현관문을 나서면 정원이 있는 그런 집들이 영국에서 이제 시작돼서 일본도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멋있고 천천히 티 마시는 이런 문화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말투도 되게 좀 귀족스럽잖아요. 뭐 이렇게 예. Can I have some water? 이런 거. 그런 느낌. 연습하고 왔어요? Yeah, right. 잠깐. 영국 영어도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못하는데. 개인기입니다, 개인기. 호주가 약간 영국령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풍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릅니다. 호주는 저는 영국 풍이 있는 건 전혀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이 영화의 로맨스 자체가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사실 그 고등학생 때 봤을 때는 그냥 재밌네. 색감 되게 예쁜 영화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그 설렘의 포인트들이 다르게 보였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How Long Will I Love You 나오는 지하철 출근 씬이 있어요. 계속 그 일상의 반복을 보여주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 너무 달달하고 탈 쓰고 가는 그 씬인가? 그 중에도 엄청 많아요. 네. 많이 계속해서 따다다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런 일상의 반복 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너무 달콤해서 막 이빨이 썩을 정도로 달콤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빨이 썩은 거 준비하면 되는데.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빨이 다 썩을 것 같았음. 적어왔습니다. 이빨이 다 썩을 것 같았음. 그러니까 준비된 멘트처럼 얘기하길래.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그 둘 결혼식 날 이런 것도 사실 그게 제 결혼식이었으면 그렇게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러면 짜증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 둘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런 결혼식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그 로맨스 자체가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굉장히 짜증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 모든 등장인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분들의 이 작품의 매력이 앞선 작품들 감독님이 해왔던 노팅힐, 브리짓 존스 말고 또 뭐 있죠? 러브 액츄얼리? 이걸 하셔오는 동안에 톤이 약간 정제돼서 약간 마지막에 빵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노팅힐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로맨스의 정석이라고 하면은 어바웃 타임도 있겠지만 저는 노팅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정석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노팅힐 그 톤이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작품을 약간 이렇게 복제해 오마주하는 게 되게 많을 텐데 엄청 비슷한 게 많은데 이번 거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그때보다 훨씬 더 약간 이게 뚜렷하게 뭔가를 표현해내는구나 그런 걸 느꼈죠. 노팅힐 때가 조금 더 근데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로맨스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영화 감독들이 보통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위해를 극복하고 어떻게 뭐 결혼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왕자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끝날 텐데 요거는 그게 끝이 아니고 사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이 좀 더 아름답게 그리기 힘들겠지만 더 많은 이야기 많을 텐데 이거는 로맨스를 넘어서서 로맨스로 결혼을 한 사람이 가족이 일원이 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또 같이 사는 가족 누군가가 아프고 뭐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것까지 되게 그 상상력을 되게 확장한 것 같아요. 로맨스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여기까지 늘리는 것 자체가 로맨스 영화로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상상력의 확장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 작품 이후로 좀 쉬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되게 좋아하는 영국식 루머란다. 영국식 유머, 영국식 유머와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분 적재적소에 음악 넣는 것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쓰는 약간 톤? 그의 그런 표현들, 그 센텐스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다 의역은 이렇게 잘 번역은 되어 있지만 그때 살짝씩 그 영국 발음으로 이렇게 녹이는 그것들이 엄청 로맨스적으로 잘 묻어난 것 같은데 특히 아이러니함을 되게 잘 써요. 상황적 아이러니함에 되게 달콤한 음악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묻게끔 해주시는 분 같아서 저는 그게 매력적이지 않았나? 결혼식 장면도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되게 비가 오고 비극적 상황인 건데 음악 일몬도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되게 러블리하게 꾸며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표정도 다 하나씩 밝게 해놓고 한없이 밝게. 근데 진짜 실제로 근데 영국 애들은 비 오는 걸 좋아해요. 막 우산 없이 다니잖아요. 우산 없이 맞고 남기고 저희 앞집 살던 그 말코랑 도미닉 이 친구들은 그냥 막 미친듯이 뛰어다녀서 무슨 강아지 마냥 이렇게 비 오면 막 나서 뛰어다니고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넷플릭스 로맨스 추천 이런 거 뜨면 무조건 나오는 게 어바웃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 어바웃 타임이 다른 영화들도 많은데 로맨스 띵작으로 좀 이렇게 칭송을 받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요. 전 일단 배우들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아까랑 살짝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은데 너무 캐릭터 표현을 너무 잘했다. 팀이 그 너드미보다도 진짜 찐따미 그런 거에 가까운 그래서 더 너무 순수함이 강점인 그런 캐릭터를 너무 잘 표현했던 것 같고 사실 이런 캐릭터의 시간여행이라는 능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성격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시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시간 여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로맨스 코미디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예. 시골 청년의 순박함 때문에 조금 더 돋보였다는. 그쵸? 그리고 레이첼 맥아담스가 그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레이첼 맥아담스 그 전설의 알바생 썰 있잖아요. 전 남상미밖에 모르는데. 한양대 롯데리아. 저 세트 차이 느껴요.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맥도날드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일을 진짜 못했대요. 근데 미소가 너무 예뻐가지고 못 잘랐다고. 남상미는 일 잘했나? 잘했겠지. 매출이 한 2배 오르지 않았을까요? 잘했네. 매출이 올랐으면 일 매출이 잘한 거죠. 그래서 맞네. 일 잘했네 그러면. 제 동생도 한양대 공대에 다녔는데 남상미 보러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화가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배우 주인공 둘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았나. 레이첼 맥 아담스가 찾아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네? 아 진짜로? 전 더 어리실 줄 알고. 아 그래요? 네. 30 중반에 찍은 건데 굉장히 24세 그 풋풋한 느낌? 미국에서 건너와서 영국에서 뭔가 새로 회사 생활하는 모든 게 서툴고 잘 안 되고 옷도 맨 처음에 굉장히 투박한 옷들이잖아요. 그런 걸 되게 잘 표현했고 저는 무엇보다 머리 스타일이 너무너무 사랑에 빠지게 할 것 같은 사랑스러운 머리 스타일이에요. 전 사실 이 의견에 동의를 잘 못하는. 욕하지 마. 레이첼 맥아담스가 그렇게까지 예뻐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요? 네, 좀 다른 시선을 예뻐 보이게 연출은 하고 있는데 저 정도야? 하는. 저는 표정 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의 관객들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는 여자의 표정, 느낌, 수줍어하면서 뭔가 좋아하는 그걸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배우님들도 그런 걸 막 연습하시나요? 그걸 보고? 당연하죠. 아직 원재가 그런- 잘생기고 젊은 남자 아직 못 만나서. 근데 그런 씬 자체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진 않네요. 어렵지. 이거 되게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배우도 배우인데 이 로맨스 작품은 너무 쉽게 그려진 그림 같아서 약간 이게 근데 정확히 4B 연필 말고 2B 연필 이렇게 HB는 아니고 2B 연필 정도 가운데 어딘가에.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B 연필로 그릴 때랑 2B 연필로 그릴 때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2B 연필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쉬워서 우리나라한테도 먹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잘 먹혔던 게 아닌가. 왜냐면 감정선이 되게 또렷하잖아요. 이렇게 막 복잡한 사랑이 아니라 좋아해, 좋아하니까 좋아해, 그래서 넌 나 좋아해? 싫어해? 이런 게 너무 명확해서 저는 그래서 쉬워서 이게 약간 좀 잘 통하지 않았을까.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복잡한 건 드라마에서 많이 하니까 영화 이렇게 짧은 거 볼 땐 되게 딱 단순하게 딱 탁탁탁 오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않나? 캐릭터들도 하나같이 좀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담백하고 하나같이 솔직해서 맞아. 영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잔잔하다고 해야 될까요? 담백하고 잔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핸드헬드? 들고 찍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느꼈던 게 그 캐릭터들 자체도 되게 좀 솔직한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런 기법을 통해서 다큐 같다고 해야 되나? 더 이렇게 완전 직설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쉽다 라고 느꼈어요. 흔히 이제 뭔가를 찍을 때 찍히는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이제 가까이 가면 좀 더 친밀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관객이 뭔가 더 몰입되는 것 같고 더 들어가는 것 같고, 거리가 멀수록 좀 더 지켜보는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일상생활의 느낌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이거는 후자를 되게 따르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거리감이 늘 있고 카메라도 다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고 과하지 않게 들어가지도 않고 원샷도 되게 거리를 두고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있는 일 같이, 사실 되게 설정 자체가 시간을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 좀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거리감을 두고 지켜보는 느낌으로 쭉 갔던 게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그냥 감정선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쭉 다시 생각해보면은 막 그 동생 관련된 거 빼고는 동생은 사실 그냥 동생 말을 안 들어서 동생 말 잘 듣는 애로 하겠다라는 단순한 그건 거잖아요, 설정 자체가.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려해야 될 것도 엄청 많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얘는 그냥 메리를 보러 가야 돼. 메리가 좋아하는 게 이거래. 그래서 메리에게만 초점 맞춘 막 그런 사랑들을 쉽게 하니까 단순 무식한 사랑이 약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서 띵작이라 하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연애가 어렵잖아요. 썸을 타고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했는데 까이고 뭐 안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한 3차, 4차 함수 같은 느낌인데 영화에서는 또 그렇게 막 복잡하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단순한 플롯으로 가면서 좀 힘들다가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걸 원할 수도 있고 저는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미술관 같은 데 막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시간이 막 지날수록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되게 사랑을 위해서 며칠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찾는 느낌. 그러니까 이걸 쓰신 분이 사실은 최대한 젊게 쓰셨다고 한 게 2000년대나 1990년도쯤에 대한 사랑 얘기가 아닌가 해서 그 캐릭터가 판타지이지 않나,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가 되니까 약간 좀 주목받았었던 게 아닌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맨 처음 만나는 게 그 암실에서 데이팅하는 그런 곳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암실에서 이제 얼굴을 못 본 상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마음이. 그 설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딱 나왔을 때 그 남자가 보기에 너무 예쁜 거지. 남자가 그 완전 연애 한번 못 해보니 남자가 보기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여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정도의 반응인 것 같고 그런 설정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짠 것 같아요. 약간 이 남자가 굉장히 순박하면서 외모로 누군가를 확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데 외모도 더 좋아. 그러니까 너무 누가 봐도 잘 되게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커플인 거잖아요. 암흑 속에서 데이트를 할 때 되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팀이 그 메리에 대한 사전 지식 하나도 없이 대화를 나눈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영화에서 보여지는데 팀이 시간을 돌림으로써 메리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팀 혼자만의 추억이 된 게 저는 되게 아쉬웠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전 작품이잖아요. 10년 전 작품인데도 지금 봐도 설렌다는 건 어쨌든 사람의 원천적 본능에 설렘 포인트는 똑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나 이 시스템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다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갖는 판타지라는 게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걸 로맨스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작품 자체를 로맨스로 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로맨스 아니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요? 두 분 다 중간중간에 그런 포인트를 얘기를 했어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로맨스 작품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그거를 파트 2에서 얘기하시죠. 하이.